정오 종합뉴스. (2월 24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무기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더민주 김광진 의원이 5시간 32분으로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더민주 은수미 의원이 현재까지 약 10시간 발언을 하고 있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서울 도심에서 3차원 영상을 활용한 가상 시위가 열립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지금보다 평균 9.5% 내립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가운데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무기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제적의원의 5분의 3이 찬성해야만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에 참가하지 않고 국회 밖에서 더민주 규탄 집회를 가졌습니다. 테러 방지 법안을 상정합니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러 방지법과 관련해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초선인 저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안전 외면하는 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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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소식입니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기존의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김광진 의원은 23일 7시 7분쯤 첫 토론자로 나서 24일 오전 0시 39분까지 총 5시간 32분간 쉬지 않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지난 1964년 4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운 최장시간 발언 기록인 5시간 19분을 갱신한 것입니다. 어제 김광진 의원 인터뷰 뉴스K 영상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테러방지법하고 사이버 테러방지법 이게 두 개가 이제 쌍둥이 법률인데 사이버 테러방지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자료만 지금 읽었고 원래 한 2-3개 정도가 더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걸 좀 챙기지 못했던 게 좀 아쉬운 생각은 있네요. 하려고 하면 하는데요. 또 하면 같은 내용의 반복일 것 같아서 그건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닐 것 같아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대하는 의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원분들의 뜻이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나갈 사람은 김광진이겠네 이제 이렇게 모아졌죠. 테러방지법이 결국은 안보라고 하는 이유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이나 그 최소한의 권리들이 침해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인데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직권상정되는 방식으로 여실하게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정말 테러방지법이 지금 시기에 왜 필요한 것인지 혹은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지금 있는 규정과 법률과 제도를 가지고는 어떤 부분이 안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안보 위기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합리적이고 이성에 입각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수미 더민주 의원은 오늘 오전 2시 30분부터 현재까지 쉬지 않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은 의원은 테러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항상 인권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여당은 직권상정이라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은 의원의 다음으로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토론이 예고돼 있고 이어 유승희, 최민희, 강기정, 김경협 의원 등이 향후 발언 신청자로 올라 있습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너희 해볼 대로 해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더라. 저희는 이미 칼집에서 칼을 뺐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수석 부대표는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에게 원래의 취지의 권한밖의 권리를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9조 사항을 보면 이 국정원이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추적권과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예. 이 법은 원래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 이노건 의원이나 이병석, 송영건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에도 이 국정원에 이러한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출된 법안에는 국정원에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보 수집권 이외에도 이 추적권과 조사권까지를 주어서 남용 가능성이 더 커지고요. 이것을 어떤 범인을 추적하는 권한들, 조사하는 권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자체의 정보 수집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간첩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를 주지 않습니까? 국정원에. 그렇죠. 그런데 그걸 남용해서 간첩 조작 사건 등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비춰볼 때 저희가 국정원에 이 정보에 대한 수집권을 주는 것 자체도 저희는 반대하고 있는데 이 정보의 수집권을 넘어서 추적권과 조사권까지 주는 것은 알겠습니다. 원래 하는 취지에도 완전히 그 권한 밖에 권한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새누리당에서 인권보호관을 둬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보호관 한 명을 두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보호관은 대책위 소속의 보호관이거든요. 그래서 대책위 소속의 인권보호관 한 명이 이러한 인권 침해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인권보호관 한 명으로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에 담겨있는 국정원의 인권 침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정원이 테러 방지를 위한 불명확한 사유만 있으면 긴급 감청을 통해서 이메일 메신저에 접근해 국민 인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근 애플사와 미국 FBI 간 잠금장치 해제 공방을 거론하며 미국 현실이 이런데 우리 당이 동조할 수는 없다며 테러방지법의 그 내용을 삭제 변경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서울 도심에서 3차원 영상을 활용한 가상시위가 열립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오늘 저녁 8시 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미리 촬영한 참가자들 모습을 특수 스크린에 띄우는 이른바 유령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분 분량의 이 영상에는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 발언과 행진하는 모습 등이 담겼으며 주최 측은 이를 3번 반복해 30분 동안 상영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을 앞두고 청와대 인근 집회가 불어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가상시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지금보다 평균 9.5% 내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전국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 평균 요금이 현재보다 평균 3,300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달에도 9.0% 인하됐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유가 하락 등 원료비 감소 요인이 발생하면 즉각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국가를 방문한 사람에게 귀국한 뒤 최소 2개월 동안 임신을 연기하도록 하는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된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성접촉에 의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를 막기 위해 바뀐 세계 보건기구 가이드라인과 보고된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서 권고안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평균 가격보다 휘발유와 경유를 300원 정도 싸게 팔겠다고 선전해 관심을 모았던 기름 해외 직구 사이트가 하루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 최초의 정유 해외 직구 서비스를 표방한 지름 사이트 운영자는 기름값이 비싼 한국에서 소비자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을 구상했지만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사이트를 하루 만에 폐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자는 하루 12만 원 이내로 기름을 들여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관세사가 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공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S7과 LG전자 G5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의 재고 처리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에서 공개된 제품이 보통 한 달의 시차를 두고 시장에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갤럭시 S7과 G5는 다음 달 중순쯤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구형 스마트폰 모델 출고가를 큰 폭으로 낮추거나 공시지원금을 높여 재고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친구의 곽경택 감독이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는 조영문 전 파랑새 상호저축은행 회장이 곽 감독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곽 감독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파랑새 상호저축은행에서 175억 원을 대출받고 이 가운데 92억 5천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회장은 곽 감독이 영화와 드라마 제작을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뒤 빚을 돌려막거나 개인 사업 자금 등으로 쓰던 등 대출 사기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과점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위를 3년 더 유지하면서 대기업 진출로부터 보호받게 됐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9차 회의에서 제과업과 서적, 소매업 등 이달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권고기한이 끝나는 8개 품목의 재지정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과점업은 매년 대형 프랜차이즈 신설 점포수를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로 한정하고 점포 이전을 통한 제출점과 신설의 경우 근처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나 비가 오다가 낮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영하 1.1도입니다. 이상으로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하였습니다. 국민라디오